실리콘2입니다. 자, 지금 뭐 이 종목은 저 앞쪽에 있을 때 내려올 때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는 얘는 화장품에서 다룰 실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밑에서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을 계속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쌍봉 나와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이 종목을 다루는 것보다 더 싼 종목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현재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리콘2를 다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종목이 어저께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고 하나솔루션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 기관이 하는 우리 기관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수가 뚝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살짝 고개 내밀고는 박스로 다시 복귀를 하고 있죠. 우리 기관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박스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렇죠? 어저께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그리고 뭐 관세 협상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건 맞아요. 미국에다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보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만의 경우에 미국에 4천억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미 흑자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일본은 5천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지금 현재 잘한 거거든요. 특별하게 어디 남들보다 못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5%다. 혹은 뭐 대만은 또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5%, 이런 몰라도 현재 지금 남들보다 못할 건 없죠. 남들하고 경쟁력만 같으면 돼요. 거기에 조선 같은 분야에,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고 들어가면 결국에 우리 파이도 커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쁠 게 없어요. 나쁠 게 없는데 조선만 사고 나머지는 다 때려파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지고 또 깔아뭉개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기관들의 행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인데, 앞에서 여러 번 종목 분석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기관의 논리대로 친다라고 하면 세상에 올라갈 종목 하나도 없고요, 상승할 종목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릴 종목도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돌아서 왔었죠. 이게 대표적으로 저 위쪽에 치고 들어가는 방산주 같은 경우 여러 번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직접 검색해 보시면 돼요. 거짓말 같으면 방산에 종목 집어넣고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 기관들이 피크아웃 주장을 하지 않은 방산주가 한 종목이라도 있나? 메이저 중에. 자, 하나 에어로 1년 동안 4번, 넥스원은 1년 동안 6번, 현대로템은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다가 무슨 수출하지도 않는 현대로템을 미국 국방예산 삭감 우려, 삭감도 아니고 삭감 우려입니다. 미국의 국방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거는 미국 동맹국의 경우에 국방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방산주들의 경우는 당연히 수혜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가서 3월달에 가가지고 수혜 이런 소리를 했었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건을 몇 개를 다루냐고요. 러시아와가 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휴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가 풀리게 될 경우에 러시아가 제재 풀면 나프타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고, 나프타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이 실적이 개선될 수가 있다. 앞쪽에다 조건을 도대체 몇 개를 갖다 다른 겁니까? 그 중에 그 현실화된 조건은 단 한 개도 없죠. 그렇게 올려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래 봐야 뭐 수요가 좋진 않고, 그러니까 지들 입맛대로 지금 박스 플레이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머릿속에 롱숏밖에 없고 박스 플레이하고 롱숏 플레이 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드린 케이스도 많다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HMM과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어처구니없는 이 말도 안 되는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인데 피크아웃이라 그러는 이 말도 안 되는, 무슨 개소리야. 피크아웃인데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게 실제 나온 리포트들입니다. H&M하고 코스맥스에서, 화장품주 코스맥스에서. 그래놓고 무슨 짓을 했는지는 지금 이게 코스맥스 차트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나온 리포트다인 거야. 이게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인데 피크아웃이라 그러고요. K뷰티 산업의 견고한 성장을 해서 향후 실적이 지속될 것인데 피크아웃. HMM에서요.
운임 개선으로 운임 상승을 해서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전망인데 픽아웃 이래가지고 결국에 깔아뭉개놓은 결국에 개인들 다 떨어지고 나온 다음에 돌려버렸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다음에 돌려세웠고, 크래프톤 뭐 공모가 회복 요원하는 말도 안 되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지난 1년 동안 뒤져보게 되면요, 배급 빼고 뭐 있냐, 배구 너무 좋다, 배급 빼고 뭐 있냐, 배구 너무 좋다, 배급 빼고 뭐 있냐, 배구 너무 좋다, 이걸 지금 1년 동안 내내 반복한 결과가 이 차트입니다. 이게 W게임즈가 그렇고요, 얘들 논리대로 친다 그러면 NC소프트가 그렇고요, 우리 기관들 논리대로 그러냐면 천하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도 없고 내려갈 수 있는 종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카지노 게임 가지고, 소셜 카지노 게임 가지고 돈을 계속 버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 회사에다가 뭐라고 트집을 잡았냐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실적이 나가는 이 회사에 뭐라고 트집을, 소셜 카지노 빼고 나면 뭐 있는데, 똑같죠. 다 똑같잖아요 지금까지. CJ에서 올리브영 가치를 빼고 나가라. CJ에서 올리브영 가치 빼버리면 당연히 쓰레기밖에 안 남죠.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HBM을 빼고 계산을 하자고, 현대로템에서 K2 빼고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흐름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것도 박스예요. 우상향으로 가지만 박스인 겁니다. 지금 지수, 여기서 지금 지수 이렇게 박스 프레이 펼치고 있는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박스가 아니고 추세 상향이라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여기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제로 그냥 보유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박스 프레이에 맞춰서 프레이하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안 되면 되게라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붕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밑에선 되사고 하는 거, 화장품에서 특히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죠. 화장품은 대표 업종인 빅2, 아모레퍼시픽, LG생건이 비응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들을 핑계로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쳤던 게 코스맥스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지노 게임 빼고 나면은 성장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W게임즈가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성장 모멘텀을 강화시켰어. 그래서 성장 모멘텀을 강화시켰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여기 사는 데다가 돈 써가지고요, 당연히 일시적 실적 부진이죠. 실적이 안 좋고, 그러는 다음에 다시 밑에 들어와서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돈 써가지고 실적이 안 좋다 그러고 까놓고는요, 여기서 깠던 그 인수한 그 기업이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인수한 그 기업이 실적이 반영이 될 테니까 실적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 보나마나 이거 또 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밑에서 받으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추세 상단 들어와서 또 깔고요, 이거 어김없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실리콘2 역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에 들어가는 종목이 됩니다. 수없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수없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운임, 그렇죠, 네 번째 운임 하락. 실제로 운임은 전혀 오르질 않고 까져 내려가고 있는데, 운임 상승을 핑계로 픽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깨트린 게 바로 이겁니다. 운임이 너무 올라가지고, 운임이 올라서, 그래서 해운으로 배로 수출하는 회사가 실리콘2밖에 없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최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아마존 매출이 빵원이라서 이거 수작질이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전개되는 거, 이거 여기서 사라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간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에 와가지고서는 뒤늦게 다시 연락에 당겨가지고 올리고죠. 이 케이스 같은 거, 이 기업이요, ROE 국내 랭킹 1위 기업입니다. 지금 상패 시켜버리고 있는, 저 상패 들어가는 비올,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 비올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개소리들 하면서 주가를 계속 까내려갔어. 이런 기업이 말입니다. 여기 영업이익률 국내 최고예요. 비올 영업이익률이 62%예요 이익률이.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소송 걸어가지고 쭉쭉쭉 다 빨아들여오는 기업이고요. 원천 특허 보유주 기업이라 비슷한 의료기들 만드는 회사들 전부 소송 걸어가지고 다 이겼죠. 이런 회사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까. 그래서 나 같아도 이러면 상패한다 그러죠. 이거 나 같아도 이러면서 차라리 상장 폐지시키고 말겠어요. 뭐하러?
제같이 받지도 못하고 허건날 이렇게 까가지고 PR 10배 수준으로 갖다 맞춰놓고 남들은 다 20배 30배 하고 있는데 에이씨 안해. 이렇게 돼서 상폐돼서 나간 종목이 이쪽 계통으로 미용의료기 쪽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벌써 이제 3개째 상폐입니다. 요 분야에서만 3개예요.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결국 비올까지. 이제 남아있는 거 클래시스가 원톱 2개밖에 없어요. 아니, 시장을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지금 굳이 다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반대로 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흥분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 이제 아래로 이 겹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선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은요, 숏플레이로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 되죠. 이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여기처럼 안 부셔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이제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깨트리기도 하고요. 많죠, 이런 거. 생트집 잡아가지고 깨트리고, 박스에서 조금 더 올려야겠는데 못 올라가기 쉽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또 개설레발 쳐가지고 끌어당기고요. 계속 이러는 겁니다. 자, 앞에 얘기드린 것처럼 지수가 그래서 박스 뒤쪽으로 들어가면 종목별 변동성 굉장히 커지고 롱숏 난장판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주가도 10%씩 깨지는 흐름들, 혹은 반대로 10%씩 급등하고 조금 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로 오르고 20%로 깨지는 흐름들이 무수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내용들 잘 살펴보시게 되면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오르고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깨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앞에 드는 것처럼 그 롯데값 그러니까 그걸 상승 이유라고 지금 이걸 제시를 하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당선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와 휴전을 하게 될 경우에, 러시아하고 휴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릴 수가 있고, 아직도 안 풀리죠. 휴전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했는데 까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나프타 가격이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러라고 반드시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어? 중동에서 전쟁 터져버리고 그러면 다시 올라 들어가는 거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휴전하면 뭐냐고.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 터져버리면 말짱깡 도로목 원유 올라가 버리고 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틀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변수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데까지 끌어올려면 수요가 부진. 얼마든지 결국엔 뭐예요 이게?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는 기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면서 끌어올리고 돌리고 하는 이유를 박스 플레이 하자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얘들 머릿속엔 박스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모멘텀에 목숨을 건다. 룰 넘버 1. 룰 2. 내 인생은 오로지 박스 앤 롱숏. 이거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이 지수 흐름이 안으로 이제 되돌아 내려왔죠. 아래 칸으로 만약에 이게 위로 올라 들어가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이 지수가 이렇게 밑에 박스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가공할 롱숏이 나오게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2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 여기서 내려온 쪽에서 이렇게 빡 하고 이렇게 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한 방에 그냥 깨트려버리는,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견적으로 일단 이유가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뭐 나름 있습니다만, 그것도 까보게 되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그냥 까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실리콘2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미 주가가 여기 반영이 됐거든요. 그거 하나 이제 맞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그렇게 크게 트집 잡을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트집을 잡고 깠었냐 그러면 삼양식품을 농심이 내려서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 가지고 깠죠. 이거 농심이 내려서, 농심이 5분기 연속 감익이야. 농심이 계속 감익인 거하고 삼양식품은 사상 최대 실적 계속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또 농심이 내린다고 까냐고. 업종 멀티플, 그 지들이 사는 종목인 경우는 절대 그런 비교 반응 안 하죠.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 또 뭐라고 깔 수 있냐라고 하면, 베타 컴플리, 삼양식품이 좋은 건 아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150만원이면 주가에 충분히 넘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22배거든요. 업종 전체보다 한참 더 높습니다. 음식료 섹터 전체가 10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보다 지금 2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빼딱 컴플릿. 좋은 건 아는데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슈를 들어서라도 다 지들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난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미치는 게 지금 구간이고요. 아침에 나갔던 HVM 이거 지금이라도 이거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는 한 쌍입니다 라고 얘기 들었었죠. 바로 상황 들어갔어요. 이런 거 틈새로 제가 또 제시를 드리지 않습니까? 스피어와 HVM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거 노리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틈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코로나주 같은 거, 이거 전형적인 틈새, 남들이 쳐 헤매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특성들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남들이 깨질 때 올라오는 전형적인 틈새형 업종들이 있고,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코로나 관련주, 이 수젠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건 다음 종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게 되면 거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저. 그 거저 먹는 거, 이게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애쓰지 않아도 거저 먹는다는 얘기죠. 생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면서 깠던 종목이죠. S&D 앞서서 어처구니 없는 종목 소리 하면서 깔 때 그때 받았던 거고요. 다 이래요 지금 이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깠을 때 그냥 받으면 LIG 넥스원 이런 거, 그러니까 받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W게임 지는 거, 앞에 나왔던 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면서 깨놓을 때, 이런 때 받으면 그냥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이런 헛소리 하면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 나오는 경우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욕하면서 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렇게 깠던 기아 자동차, 제가 다시 또 돌리고 있죠. 자동차. 쟤들 생각이 그렇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한 방에 지금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다라고 어저께 얘기도 드렸고요. 자동차 2차전지 약세 테마에서, 어제 마감후의 테마에서 다 설명드렸죠. 이 정도 크기라 그러면 한 방에 내려올 거 다 내려왔다, 바로 내일 돌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룰만 잘 생각하고 계시면 이거 저가에서 이렇게 그냥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목 지금 이거 다시 끄집어내서 얘들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다시 강조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종목들 있죠. 아무리 장이 약해도 이렇게 돌아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있어요.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 지수도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죠. 2% 가까이. 코스닥도 2.46이 내렸고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노리셔야 되는 거야. 이제 돌아 나오는 종목들 이제 슬슬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상승 종목이 200개밖에 안 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나쁜데? 그래서 지금 자,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자, 구글 플레이스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형 이거 다 한다 그래봐야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정도 아니면 이거 다 될 수 있어요. 들어오시면 이제 최고 전문가들이 이제 밑에서 돌기 시작하는 종목들 쫙쫙 다 뽑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개장 전에도 지금 HVM 같은 종목들 지금 사도 이게 따라 들어가시면 노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제가 다 뽑아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찬스죠. 그렇죠? 딱 지금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저로의 찬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로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제대로 잡고 제대로 팔아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